자, 간접 정보과 착오입니다. 먼저 1번.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X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X 하시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정범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가면 그 교사범이 나올 겁니다. 그 교사범에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정범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이 한 개 파트죠. 먼저 1번 신분번과 간접 정범 나와 있죠. 여기다 별표 쳐보시고, 먼저 1번 볼게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했을 때는 간접 정범이 가능합니다. 자, 그 예를 볼까요?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이용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71페이지 펴볼게요. 자, 요 1번하고 2번 문제인데 볼게요. 자, 공무원이, 즉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자신이 직접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하면 뭐가 돼요? 이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직접 정범이 돼버리죠. 그쵸? 자, 근데 이 공무원이 누군가를 이용했어요. 즉 작성 권한 없는 비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비공무원이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쵸? 했죠? 자, 그런데 3번하고 4번을 볼 텐데요. 다시 교재로 와보세요. 지금 1번 했어요. 자, 밑에 2번.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했을 때 간접 정범이 가능할까? 자, 간접 정범은 정범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이 되려면 정범 적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비신분자는 이 정범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신분범의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자, 밑에 예를 볼까요?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았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간접이 안 돼요. 이 간접이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노트 펴보세요. 자, 3번 잘 보세요. 비공무원이 자신이 직접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하면 이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1번 보세요. 공무원이, 즉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접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했을 때 이 공무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이 사람은 정범 적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번 그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문서에다 허위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돼요. 그런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보세요. 자,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직접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자, 이 비공무원이 가운데 있는 선의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에다 허위 작성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비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시 간접 정범이 됩니까? 직접도 안 되는데 간접해서 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다? 그게 바로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이것이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수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해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쵸?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인정되지 아니한 1번, 2번 나와있죠? 1번, 2번 나와있죠? 파란색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아닌 자 세모. 2번도 아닌 자 세모. 그쵸? 아닌 자는, 자, 옆에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을 때 그 범죄의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없다. 2번도 공무원 아닌 자는 몇 조를 제외하고는 뭐다? 면장의 거주 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 사실 증거죄의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무원 아닌 자는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228조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강론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요. 자, 노트 가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비공무원은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 정범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공문서가 좀 특수한 공문서라면 그 특수한 공문서가 이제 공정증서 원본 등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문서입니다. 객체가 특수한 공문서일 때는 이 비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라고 해서 228조에 228조. 그래서 처벌되지 못하는, 처벌할 수 없었던 그 흠결을 228조를 만들어서 이 비공무원을 처벌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의 조항이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 강론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다시 2번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228조를 빼고는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여기 1번 판례 볼 텐데요. 다시 노트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1번에서 공무원인 경우를 봤잖아요. 공무원인 경우를 봤죠. 그럼 3번에서는 비공무원인 걸 봤죠. 그치? 공무원일 때에는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비공무원일 때에는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 228조 빼고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보조공무원은 어떨 것 같아요? 보조공무원. 보조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말단 공무원을 말해요. 말단 공무원. 자, 허위 공문서 적지 마세요. 뭐 적어도 괜찮고요. 이 주체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서 공무원은 전부 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누구는 아니다? 보조 공무원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 그림을 보시면 보조 공무원은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했다 하더라도 보조 공무원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가 밖에 안 돼요? 공문서 위조는 가능해요. 위조는 가능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이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하게 하면 이 보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1번에서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직접 하니까 간접도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보니까 혼자 안 되니까 간접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1번 되니까 2번 된다고요. 3번 안 되니까 4번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5번이 안 되니까 6번도 안 되겠네요. 그쵸? 근데 6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6번이 된다는 거예요. 보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될까요? 보조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 이 보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말단 공무원인데 이 사람을 달리 뭐라 하냐면 문서의 기한자라고 해요. 기한자. 한자로 기초를 닦는다 할 때 기자고요. 우리가 기본 영어, 기본 수학 할 때 이 기차를 써요. 그 다음에 안건 할 때 안자를 써요. 그러니까 문서의 기초를 잡는 사람. 그쵸? 이 보조 공무원이죠. 결재권자는 이제 과장급 되겠죠. 과장한테 결재 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공무원이 자기가 문서를 초안을 다 만들어요. 초안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내용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과장한테 올라가서 결재를 맡으러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물어보겠죠. 아니면 군수가 물어보겠죠. 이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될 수 있는 건가 하니까 이 기한자가 그거 괜찮습니다. 그쵸? 되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높으신 분, 이 과장급들은 그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말단 공무원은 문서를 기한하는 보조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 고참, 그쵸? 그 윗분을 속이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조 공무원이 단독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위에 있는 과장들을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그럴 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지. 비록
지위는 낮지만 자기가 문서 초안을 대부분 다 잡았기 때문에 결재권자를 얼마든지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한번 가볼까요? 자, 판례 1번 별표 쳐보시고,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따라서 보조공무원은 단독으로는 그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단독으로는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이 보조 직무 밑줄 그시고 종사하는 공무원이 문서를 기한했다는 거죠. 문서 기한자입니다.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였고, 빨간색으로 이 작성권자가 누굽니까? 도구니까 동그라미 쳐볼게요. 작성권자가 도구입니다. 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날인케 하였다면 무슨 죄가 된다?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2번입니다. 여기서 계장 밑줄 그시고, 이 계장이 누굽니까? 보조공무원이지. 보조공무원. 계장이 지인 아주 낮은 게 아니에요. 6급 공무원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정을 모르는 면장이 결재를 받았다 했을 때 빨간색으로 면장 동그라미. 면장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성권자가 되죠. 결재를 받아내어서 허위 내용의 호족부를 작성했을 때 이 계장에게는 문제가 된다.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2번 체크하세요. 각주. 판례는 이 보조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방금 보았던 호적 계장,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 방위병, 이 두 사람을 들고 있어요. 강론 가면 좀 더 나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2번도 보시게 되면, 자, 3번부터 먼저 볼까요? 지방행정주사 보니까 보조 공무원이죠. 주사보면 7급입니다. 그랬을 때 밑에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이때 총무과 직원이 결재권자였는가 봐요. 이 담당자로 하여금 시장직을 암날케 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이 행정주사부는 뭐가 된다?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2번 가볼까요? 2번 판례 별표. 자, 1번 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보좌 밑줄 그시고, 그 밑에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였다. 빨간색 상사 동그라미. 상사가 누굽니까? 도구지. 도구. 그래서 밑에 허위 내용을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을 때는 이 보좌하는 자가 뭐가 됩니까?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그쵸? 일단 여기서 끊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여기입니다. 그쵸? 보조 공무원이 작성권자인 공무원을 도구로 했을 때 이때 보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 이 사인이 개입됩니다. 사인. 민간인이 개입된다. 이 민간인이 이 보조 공무원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가담을 하지. 가공한다. 가공. 공모,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보조 공무원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접근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방위병이다. 방위병. 보조 공무원은 누구였어요? 아니죠. 사인이 방위병이 아니라 이 보조 공무원이 방위였어요. 방위병. 군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방위병이었고, 이 사인은 예비군이었어요. 예비군. 근데 예비군이 불참했어요.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훈련을 3번째 몇 번 자꾸 불참했어요. 불참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불참했던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큰일 났기 때문에 동사무소 방위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참석했다고, 엊그저께 있었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는데 그걸 참석했다라고 그 하나 찍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거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보조 공무원에게 가공을 해요. 공모 형태라든지 교사 형태라든지 방조 형태로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 보조 공무원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냐면 이 중대장이었어요.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 예비역이죠. 예비역 중대장을 도구로 행해서 허위 공문서에다가 불참했는데 참석했다라고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도장을 받아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동사무소 방위병은 무슨 죄가 된다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이 방위병에게는. 그러면 이 예비군 아저씨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뭐다? 똑같아요. 이 방위병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었다면 이 예비군 아저씨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고 그 범죄의 가담 형태에 따라서 공모냐 교사나 방조범 형태에 따라서 해당되는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보호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보호자하는 자가 여기서는 동사무소 방위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방위병에게는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이 공모한 자가 누군데요? 이 공모한 자가 예비군이다. 예비군이다. 이 예비군은 그 간접정범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인 자가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다. 여기서 누구였는데? 일반 민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인이라고 하는 예비군 아저씨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공무원 신분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하면 또 틀려요. 됐습니까? 이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받으시고. 자, 됐죠? 두 번째는 자수범입니다. 우리 자수범의 개념을 저 맨 앞에서 했죠? 자수범은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손수자를 썼어요. 자기 손에 의해서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정범자신 그랬죠? 그래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행할 수 없는 거, 이것을 자수범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수범에 있어서는 간접정범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접정범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또 옆에 자수적 실행 없는 공동정범도 불가능한데 여기서 뭐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끊고 공범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판례 별표. 밑에 이거 안 했네요. 밑에 이 판례도 3번 별표 칩니다. 자 쭉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 보면 어디 나와 있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1번의 마지막 줄 각주 3번 나와 있죠. 그렇죠? 즉 계장이란 사람이 면장의 결재를 받아내서 호적부에 작성하게 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장이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장이란 사람이 이 계장이란 사람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임의적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돼요. 위조죄가 됐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위조죄 색깔 칠할게요. 자 다시 올라가세요. 자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뭐라고 했나요? 이거 자수범이라 그랬어요. 자수범이라 그랬다. 자 이 제 4조 나와 있죠. 제 4조가 밑에 각조에 나와 있어요. 각조가 저 5번에 나와 있죠. 5번에 읽어볼게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 4조입니다.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입니다.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면할 목적입니다.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처벌되는 조항인데 이 면할 목적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체가 누굴 것 같아요? 이것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에요. 발행한 사람. 발행인만 되는 거예요.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면할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죄의 주체는 발행인만 된다. 발행인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올라갑니다. 자,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죠.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면할 목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체는 누구만 된다? 검은색으로 발행인 동그라미 발행인만 국한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아닌 자 세모. 주체 밑줄 그시고 X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로도 될 수가 없다. 이런 말. 왜? 자수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하여 밑에 고의 없는 발행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똑같아요. 역시 이 수표 얘기죠. 그래서 주체는 누구만 된다? 발행 명의인만 주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명의 차용인 세무 치시고 이 사람은
이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몇 표 쳐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아니한 선서 무능력자 을을 범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이거잖아요. 그쵸?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을이란 선서 무능력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서 무능력자 을은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했어요. 이때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간접정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선서 무능력자 을을 도구로 이용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갑은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위증죄는 자수범이에요. 자수범이라서 위증죄는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제가 맨 앞에서 했잖아요. 맨 앞에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거. 자수범 같은 경우는 간접정범이 안 된다면서요. 자수범의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 위증죄하고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안 돼요. 그럼 교사범은 될까? 교사범이 돼요? 자, 이 을이 정범이잖아요. 정범이 법정에 나가서 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증한 것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 시간에.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아갔을 때 그때 이 교사범이 이 착수에 종속하여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착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까지 나아가야 한다 했잖아요. 제한적 종속 형식. 근데 선서 무능력자가 법정에 나서 위증하는 것이 위증죄의 구성권 자체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구성권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선서 무능력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애당초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교사범이 이 정범 행위에 대해서 종속을 하여 플러스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속할 여지가 없지. 이 사람이 위법성까지 안 나갔는데, 그쵸? 그러니까 교사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사범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되는 것이 마지막 나와 있는 세 번째 증거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자, 여기서 판례 가볼게요. 판례 뭐라 그래요? 155조 제1항이 이게 증거 위조죄거든요. 증거 위조죄. 여기서 증거를 위조한다 하는 것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한다. 증거 자체 밑줄 그었습니까? 강론 가서 배우겠지만 가로 열고 유형적 방법입니다.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치는 것을 증거 위조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서 무능력자가 허위 증언 세모 쳐보시고 파란색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가로 열고 이건 뭐죠? 가로 열고 무형적 방법이죠. 무형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 위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건에서는 위증죄의 간접 정범도 안 되고 위증죄의 교사범도 안 되고 따라서 증거 위조죄도 되지 않고 결국 뭐다? 무죄다. 무죄가 되는 사건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